예, 안녕하십니까. 성서느라 소원건 목사입니다. 이 아직도 이 종전 평화 종전 노래 부르는 사람이 많고 허위 선동 조작 이 가짜 뉴스를 전하는 그 세력들이 많고 그리고 반국가적인 세력 이런 세력들이 많다. 이렇게 자유총연맹에서 연설했던 문재인 이 윤 대통령의 연설로 해서 아주 거구 대통령, 거구 장관들, 거구 유튜브 하면서 종일 종야 아주 극도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번에 이렇게 이제 맞받아치는 말을 하기를 아직도 냉전적 오늘이네요. 아직도 냉정적 사고를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같은 워딩을 가지고 냉정적 사고를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윤 대통령을 저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 발언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책을 이제 소개하는 건 전 차관 책을 이렇게 서문을 써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제 SNS에 자신의 글을 이렇게 표명을 해냈습니다. 예, 오늘 아침인데요. 예,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날 페이스북에서 평화의 힘이다 하는 책을 소개를 하면서요. 이같이 말했는데 예교부 1차관을 문정부에서 보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라고 하는 이 교수 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를 설명한 책인데요. 문 전 대통령이 평소 즐겨하는 책 소개 형식을 빌려 책은 고조된 반국가 세력 논란에 처음으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 이게 그 운전사 노릇 평화사도 심부름 했던 말을 여기다가 썼네요. 문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정부가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정부임에도 북방 애교를 북방 애교를 통해 구소련 중국 등과 수교를 맺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개성하고 발전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럴 때 남북 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음에 군영 애고도 정진됐다. 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3만 달러 시대에도 도약한 것이 이때였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문재인 때 상황하고는 이 완전히 다를 때인 줄로 아는데 그렇지 못한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그러면서 여전히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서 현 정부의 대북 대중 강경 기조를 냉전적 사고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 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면서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노선의 변화에 애둘러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야, 계속적으로 나아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는 말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이거는 적반하장입니다. 계속 갔더랬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 이 보수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예. 예, 이렇게 아쉬움을 표명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가세하면서요. 이 반국가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말하면서 정부 여당의 거구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꼬집고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면서 냉전 시대도 아닌데 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을 여기 한국일보에 덧붙여놨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정말 뒤로 물러설 것이냐,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리고 다시 이것을 뒤집기를 하고 대항을 할 것이냐. 지금 이런 이제
이 코너에 이제 몰리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세를 규합을 하고 결국은 이런 이제 것들을 SNS에서 말을 하면서 세력 상황을 노력하고 책방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책을 글을 써주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염려와 두려움이 이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 문재인의 그 북방 정책, 이 USB에 갖다 주었던 그런 거 임종석이가 퍼주었던 그 아랍에미리트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주적 관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결과가 어떠냐 이거지요. 결과가 평화적 정책을 해가지고 심부름 운전사 노릇해가지고 이게 잘 됐느냐 이 말이죠. 국제적으로도 잘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상황을 보면서도 잘 됐느냐고요. 이게 그러면서 김대중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노무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김대중의 뭐 이 결국은 햇볕 정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600억 불인가 북한에 퍼주기 할 당시에 그것으로 해서 그 돈이 결국은 이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쓰여졌다. 국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진 것이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큰 그 결과를 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이 그리고 이 80년대 그 말에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요. 그때 이제 정말 우리가 끝났다. 이런 말까지를 하게 된 북한이 그걸 다시금 불씨를 살려준 게 이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소련이 붕괴될 때 말이죠. 그러면서 노무현은 어땠습니까? 국방 허물기를 해가지고 그 NLL 선 그거 잘못 꺾고 그러면서 우리는 평양은 한참 멀리 있는데 서울 가깝게 있는 이 철책선 이런 것들을 한참 물려가지고 GP 같은 것도 없애는 것도 이게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했던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일 관계를 끊고자 하고 한미 관계도 끊고 한일 관계를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일들을 해버렸습니까? 이 국제 관계에서 얼마나 뭐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인권 문제 이런 거라든지요. 계속 이런 것으로 해서 핵미사일 개발을 하고 이 발사를 계속 해오고 그리고 남북 관계 연락 사무소마저 그 당시 자신의 이렇게 소가 웃겠다고 그러고 온갖 오지랖 넓은 사람이다 그러고 욕을 다 듣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남북 연락 사무소 다 폭발을 시켜버리고 그 우리 돈으로 지은 건데 뭐 금강산 다 그냥 중단돼 버리고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제물로 갖다 바치고 이게 뭐 다 잘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이거 정말 윤 대통령이 아주 속도를 더 빨리 해가지고요. 더 강한 해서 중도에 있는 사람 설득시키고 이거 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어지럽죠. 이거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지금 뭐 생태계 그대로 붙잡고 나눠주기식 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만들어가지고 지금 내 편에 뭐 30% 40%가 있다. 이렇게가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됩니다. 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